김미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 전 남편 이상훈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30년간 지속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혼자 있는 지금이 천국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영의 결혼 생활은 신혼 첫날부터 악몽이었습니다. 이상훈은 결혼 전까지 숨겨왔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술에 취하지 않아도 사소한 일로 미영을 때렸습니다. 미영이 밥을 조금 늦게 했다고, 집안 정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지어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도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상훈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멍이 들지 않은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팔과 다리에 시퍼런 멍자국은 기본이었고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은 병원에서조차 미영을 감시했습니다. 부인,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의사가 미영의 멍든 팔을 보며 물었습니다.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미영은 의사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상훈이 옆에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떨어지셨군요.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폭력뿐만 아니라 이상훈의 도박과 술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한 달의 절반 이상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영이 모아둔 적금을 몰래 해지해서 도박장에서 다 날려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돈이 없다며 미영에게 소리쳤습니다. 돈이 없잖아. 당신이 더 벌어와야지. 이상훈의 고함 소리에 미영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빵집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마트에서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이상훈이 술값과 도박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이상훈의 외도였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우는 것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영 앞에서 다른 여자들과의 만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여자와 함께 집 앞까지 와서 미영에게 보라는 듯 떵떵거렸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보다 훨씬 예쁘고 젊어. 이상훈은 미영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미영은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여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이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정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것이 더 큰 상처가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혼자서 정우를 키우기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영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웃을 이유도 행복할 이유도 찾지 못한 채 그저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3년 전 이상훈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이미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외로 이상훈은 죽음을 앞두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간병을 오지 않는다며 미영을 탓했습니다. 죽어가는 와중에도 미영에게 화를 냈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영을 괴롭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상훈의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을 위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미영을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미영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자유로워졌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미영은 처음으로 평온한 일상을 맛보았습니다.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아도 되고 밥을 언제 해도 누가 화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도 음악을 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정우는 이미 독립해서 가끔 안부 전화만 했습니다. 미영은 하루 종일 혼자서 지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고독한 시간이 계속될수록 지난 30년이 정말 헛된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8세가 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이 그대로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미영은 쓸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도 이렇게 혼자 살아가야 하나 싶어 막막했습니다. 그런 미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이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미영과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자랐습니다. 순자는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남편과 사이좋게 살고 있었고 자식들도 잘 컸습니다. 무엇보다 평생 사랑받으며 살아온 순자에게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순자가 보기에 미영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멍든 얼굴로 나타날 때마다 순자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순자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영의 남편 이상훈이 죽고 난 후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미영이 그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미영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영이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미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미영은 혼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봤던 미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미영이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보기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거부했고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아들 정호에게도 어머니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정호는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어머니를 자주 못 본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안부 인사 정도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호야, 내 어머니가 너무 우울해 보여. 순자가 정호에게 걱정을 표했습니다. 그래요? 전화로는 괜찮다고 하시던데요. 정호는 어머니의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 하루 종일 혼자 계시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럼 이모가 자주 가서 말상대 좀 해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호는 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순자는 정호와의 통화를 마치고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미영이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마저 바빠서 신경을 못 쓰니 미영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미영의 집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미영은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 2시인데도 아직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아서 엉성하게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미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 순자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별일 없어? 미영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잠옷 입고 있어? 귀찮아서. 어차피 나갈 곳도 없는데 뭘 차려입어? 미영의 대답을 들은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미영은 집에만 있어도 항상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이러면 안 돼. 나가지 않더라도 옷은 갈아입고 머리도 감아야지. 순자야, 나한테 잔소리하지 마. 나는 이게 편해. 미영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변화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미영이 완전히 우울증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미영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순자는 집에 돌아가서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영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권해볼까도 했지만 미영이 혼자 갈 리는 없었습니다. 취미 활동을 권해봐도 미영이 관심을 보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순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재혼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영에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58세라는 나이가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남편과도 상의해 봤습니다. 남편도 미영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혼이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걱정했습니다. 순자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미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남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인품도 좋은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순자에게는 중매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김정숙이라는 그 친구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중매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순자는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미영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미영이 정말 안타까워. 좋은 분 없을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미영이 말이야? 그 친구 정말 고생 많이 했지. 근데 재혼 생각이 있대? 정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직 얘기는 안 해봤는데 너무 혼자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럼 한번 물어봐. 마침 좋은 분이 계세요. 정숙이 한 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인데? 60세의 건설업 사업가야.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일에만 매진했대. 순자는 더 자세한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살았대? 잘은 모르겠는데 일에만 너무 열중해서 그랬나 봐. 그 후로는 일에만 열중하면서 혼자 살았어. 정숙의 설명을 들은 순자는 흥미로워했습니다. 지금은 어때? 사업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인품도 좋고. 다만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 순자는 이 사람이 미영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외로움을 겪고 있으니 서로에게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일에만 열중해서 결혼을 못했다는 것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다시 미영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재혼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미영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미영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너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워.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미영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해서 너 재혼 생각 없어? 순자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순자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재혼을 해? 미영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가득했습니다.
왜 안 돼? 너 이제 자유롭잖아.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순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결혼 생각 없어. 한 번으로 충분해. 미영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영아, 그건 내가 나쁜 사람하고 살았기 때문이야. 좋은 사람 만나면 완전히 달라져. 순자는 미영의 마음을 바꿔보려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거기서 거기지. 미영은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있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아. 내가 한 분 알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야. 순자는 정숙이 소개해준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도 너와 비슷하고 사업도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평생 혼자 살았대. 왜 혼자 살았대? 미영이 약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일에만 열중하면서 혼자 살았다더라고. 순자는 최대한 좋게 표현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에만 열중해서 결혼을 못했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성실하기는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싫어. 나이 들어서 무슨 재혼이야. 미영은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미영아, 58살이 뭐가 늙은 나이야? 요즘 60대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시대라고. 순자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돼? 만나보기만 하고 싫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순자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미영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남자와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정말 한 번만 만나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미영이 마침내 조금 마음을 열었습니다. 당연하지.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만 나누면 돼. 순자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자세히 알려줘.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0세고 건설업으로 성공하신 분이야. 키도 크고 인상도 좋으시대. 순자는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해줬습니다. 성격은 어때? 온화하고 착하다고 하더라.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았대. 미영은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산 사람이라면 최소한 인품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그럼 한 번만 만나볼게. 미영이 마침내 승낙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드디어 미영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곧바로 정숙에게 연락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며칠 후 만남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시내의 조용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영은 긴장되면서도 약간의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아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년 만에 남자와 만나는 것이라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순자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미영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눈치만 보며 살다 보니 예쁜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검정색이나 회색의 수수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깔끔해 보이는 진한 남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서 미영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8세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화장을 하니 조금은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미영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순자가 미영을 데리러 왔습니다. 미영의 모습을 본 순자는 반가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미영이 제대로 차려입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오늘 정말 예뻐 보인다.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너무 긴장돼.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만나면 돼. 순자가 미영을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품격 있는 분위기의 장소였습니다. 중매쟁이 정숙이 신중하게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정숙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영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영의 긴장한 모습을 보고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미영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숙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미영과 순자를 카페 안쪽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창가 쪽 자리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미영은 가방을 꽉 쥐고 앉았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나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곧 오실 거예요. 항상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숙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약속 시간 5분 전이었습니다. 미영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반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숙이 손을 흔들며 그 남자를 불렀습니다. 남자는 정숙을 보고 걸어왔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 남자의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남자의 목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음색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아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김미영 씨예요. 정숙이 미영을 소개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마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도 미영을 보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흘러내리던 눈물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영이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으아악! 미영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카페를 가득 채웠습니다.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와 정숙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미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자가 급하게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마치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도 충격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영보다는 침착했습니다. 미영 씨, 괜찮으세요?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 말을 듣자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미영아, 제발 말 좀 해봐. 왜 이래? 순자가 미영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미영은 가까스로 울음을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가방을 움켜쥐고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순자가 급하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카페에는 그 남자와 정숙만 남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정숙이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미영이 사라진 카페 입구를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미영은 길거리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미영을 붙잡고 달래려 했습니다. 미영아, 진정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순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차근차근 얘기하자. 순자가 미영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차 안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카페에 남겨진 그 남자는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숙이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미영은 28살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우연히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일 줄은 몰랐습니다. 재혼 상대로 소개받은 여자가 바로 30년 전 첫사랑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영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영만큼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정숙은 완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인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예전에 아는 사이셨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될 줄 아셨나요? 정숙이 또 물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알던 사이라면 반가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반응은 반가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남자는 일어서서 카페를 나서려 했습니다. 정숙이 만류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미영 씨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미영 씨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도 카페를 나갔습니다. 정숙 혼자 남겨진 카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좋은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편 집에 도착한 미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또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미영이 진정될 때까지 옆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미영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순자는 미영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영은 물을 마시며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겠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그 사람이.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영이 순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증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 전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야. 미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첫사랑? 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30년 전에 사귀던 사람이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좁다고 해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왜 헤어진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쉬며 3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5년 봄이었습니다. 28세의 미영은 한 건설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 나이의 정우진을 만났습니다. 우진은 현장 감독으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우진은 키가 크고 듬직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미영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우진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우진이 미영이 떨어뜨린 서류를 주워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우진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미영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진은 미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우진이 어느 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우진은 항상 미영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정우진이라는 사람이었어. 미영이 순자에게 그때의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 그 사람 이름이? 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어. 미영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과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진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어느 날 저녁 우진이 진지하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미영은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진이 미영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영의 아버지는 우진의 가정 환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진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계셨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그런 집에 보낼 수는 없다. 미영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미영이 간청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미영의 어머니도 아버지의 편이었습니다. 우진의 인품은 인정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걱정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말 들어. 지금은 좋아도 나중에 고생할 거야. 어머니가 미영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계속 설득해 보겠다고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도 미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였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우리 딸과는 어울리지 않아. 미영의 아버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우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뭘 보여줄 수 있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몇 달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미영은 부모님과 매일 싸웠습니다. 우진은 미영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의 부모님이 강수를 뒀습니다. 미영을 데리고 다른 남자를 소개한 것입니다. 바로 나중에 미영의 남편이 된 이상훈이었습니다. 이상훈은 미영 아버지의 친구 아들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괜찮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라. 아버지가 강요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미영이 울면서 거부했습니다. 사랑이 뭐가 중요해? 현실이 중요하지.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미영의 부모님은 미영을 집에 가둬두고 우진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미영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우진은 미영을 만나려고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아버지가 나와서 쫓아냈습니다. 더 이상 미영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우진은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영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이 미영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영의 친구를 통해 전달된 편지였습니다. 미영 씨,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를 읽은 미영은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우진이 정말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미영은 마지막으로 우진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부모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결국 미영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이상훈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우진을 그리워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도 우진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우진이랑 헤어진 거야. 미영이 순자에게 말을 마쳤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픈 사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미영이 왜 그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만난 그 사람이 정말 우진 씨야? 순자가 확인했습니다. 맞아.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순자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미영은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진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우진 씨도 너를 알아봤을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아봤을 거야. 나만큼 놀랐을 거야.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운명적인 재회라고 해야 할지 불행한 우연이라고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그럼 너 어떻게 할 거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 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시간 우진은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을 만난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본 첫사랑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우진도 미영만큼이나 놀랐습니다. 재혼 상대로 소개받을 여자가 미영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우진은 30년 전 미영과 헤어진 후의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미영의 부모님께 거절당했을 때의 굴욕감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과 헤어진 후 우진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작은 건설업체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을 잊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미영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나보려고도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영만큼 좋은 여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상처받은 마음을 일로 달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미영 생각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진의 성실함은 곧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상사들이 우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냈습니다. 3년 만에 현장 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기억이 너무 아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그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30대 초반부터 우진은 독립을 준비했습니다. 돈을 모아서 작은 건설업체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미영아,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야. 우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회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진의 정직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신뢰를 얻었습니다. 큰 공사를 맡게 되고 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우진에게도 연애와 결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여자들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모든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미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직원들이 자주 물었습니다. 아직은 일이 더 중요해. 우진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진은 미영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알아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영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은 남자와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렸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40대가 되어서도 우진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습니다. 미영의 아버지가 원했던 조건들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영은 곁에 없었습니다. 그때 더 열심히 설득했어야 했는데 우진은 가끔 후회했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우진은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영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주변에서 재혼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사업 파트너인 정민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민수는 우진이 혼자 사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형님, 이제 좋은 분 만나서 늦은 사랑이라도 해보세요. 민수가 자주 말했습니다. 나이가 이미 많아서. 우진은 항상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면서 우진의 마음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평생 미영만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영도 이미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자신만 과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진은 민수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기뻐하며 결혼정보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형님과 잘 어울릴 만한 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가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은 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58세의 과부로 조용하고 품이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만남 당일 우진은 긴장했습니다. 30년 만에 여자와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미영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서 그 여자를 본 순간 우진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도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진은 미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영이 카페를 뛰쳐나간 후 우진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가능한 것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영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우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그럼 그분이 형님의 첫사랑이신 거예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30년 전에 사귀던 여자야.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민수도 놀라워했습니다. 나도 믿기 어려워. 우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진에게 다시 연락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우진도 마음속으로는 미영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영의 반응을 보니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미영 씨가 너무 놀란 것 같아. 시간이 필요할 거야. 우진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요? 민수가 설득했습니다. 우진은 며칠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영의 마음이 어떤지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미영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의 상대였습니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만남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그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진과의 재회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순자가 매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미영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미영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가는 미영을 더욱 당황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우진은 신중하게 기다리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중매쟁이 정숙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첫 만남에서 서로 마음에 들거나 들지 않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극적인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영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순자는 정숙에게 두 사람이 30년 전 연인 사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정숙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미영이가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우진에게도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우진은 자신과 미영의 과거 관계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사랑했지만 집안 반대로 헤어진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정숙이 우진에게 물었습니다. 미영 씨의 마음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우진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운명적인 재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영의 극한 반응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 드라마틱한 인연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가 미영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영이 30년 동안 얼마나 불행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는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미영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진 씨도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던데. 순자가 미영을 격려했습니다. 정말? 미영의 눈에 잠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응. 정숙 언니한테 들었어. 우진 씨가 내 마음을 알고 싶다고 하더라. 순자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자신을 아직도 생각해 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순자야, 그런데 우리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 나이가 있나?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30년 전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우진이 지금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습니다. 한편 우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꾸만 미영에게 연락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형님,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요? 용기를 내세요. 민수가 우진을 격려했습니다. 미영 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진이 불안해했습니다. 좋게 생각하실 거예요. 형님이 얼마나 성공하셨는데요. 민수가 자신감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영이 자신을 아직도 사랑해주는지가 궁금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정숙이 중간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연락하기에는 아직 부담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미영과 우진에게 각각 다시 한번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미영은 하루 종일 고민한 끝에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우진도 기꺼이 만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한적한 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만남 당일 미영은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봤지만 막상 만나면 말이 나올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용기를 주며 미영을 배웅했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로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미영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우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미영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는 산책하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10분 후 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고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이 일어서서 미영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 씨. 우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영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는 놀라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놀라서. 미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우진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30년이나. 미영도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변한 모습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우진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듬직한 인상이었습니다. 미영은 나이가 들었지만 우진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미영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미영의 표정을 보며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부산에서 살았어요. 작은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진이 자신의 근황을 간단히 말했습니다. 성공하셨나 봐요. 미영이 짐작했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해졌어요. 하지만 우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궁금해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외로웠어요. 우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아직 혼자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우진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 씨도 지금은. 우진이 미영의 상황을 물으려 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미영이 과부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생각하게 된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진이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미영이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치고는 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늘 만나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우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미영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미영과 우진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원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백을 천천히 메워가고 싶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은 미영이 얼마나 힘든 결혼 생활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은 우진이 자신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미영 씨,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왜 참으셨어요? 우진이 안타까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들 때문이었어요. 정우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 어떻게 할까봐. 미영이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미영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미영도 우진의 외로웠던 삶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우진이 평생 혼자 살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우진 씨, 저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우진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던 것이 카페로, 식당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대화도 과거 이야기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순자는 미영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미영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우진과 만나는 날이면 미영은 새벽부터 옷을 고르며 설레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정말 밝아졌다. 순자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내가 소개해줘서. 미영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 30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순자도 신기해했습니다. 한편 우진도 민수에게 자주 미영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진의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미영 씨 덕분인가 봐. 우진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달째 되던 어느 날 우진이 미영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우진이 진지하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미영은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진 씨,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하고 싶어요. 우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에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30년 만에 찾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결정한 후에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미영의 아들 정호에게 알려야 했고 우진의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미영은 정호를 만나 우진과의 재혼 계획을 말했습니다. 정호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정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호야. 미영이 아들을 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우진도 정호를 정식으로 만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호는 우진의 인품을 보고 어머니를 맡겨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들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우진도 정호를 아들같이 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는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었고 재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하얀 드레스 대신 우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우진도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는 3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순자와 정숙, 민수와 정호가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분위기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감동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영과 우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순간을 30년 동안 꿈꿔왔지만 정말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할 수 있게 됐네요. 우진이 미영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네,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들도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미영의 행복을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준비한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미영은 30년 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꿈 같아요. 미영이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우진이 미영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우진은 미영을 여왕처럼 대했고 미영은 우진에게 최고의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어 갔습니다. 미영은 우진과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지내던 큰 집이 미영과 함께하니 진짜 집 같았습니다. 미영이 만들어주는 밥을 먹으며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30년 전 처음 만났던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때의 건물은 이미 사라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죠. 미영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 미영 씨가 서류를 떨어뜨렸을 때가 기억나요. 우진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이었나 봐요. 30년 돌아서 다시 만나게 된 게. 미영이 우진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더 함께해요. 우진이 미영에게 약속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가끔 미영 부부를 보러 왔습니다. 미영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순자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내 덕분이야. 미영이 감사해했습니다. 아니야, 너희 둘의 운명이었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과 우진의 사랑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커플이에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미영과 우진은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린 만큼 더욱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우진 씨 30년 전에 결혼했으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미영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왜요? 우진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사랑이 더욱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영과 우진은 30년 만에 찾은 사랑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더욱 소중한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